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3장 회계 순환 과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계, 지난 시간에는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 이 두 가지를 공부했죠.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계는 상대적으로 이연보다 단순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중에 수익 비용 거래가 발생이 됐지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에 가서 적극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자. 그래서 미수수익이라든지 미지급 비용 이런 계정을 인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연의 경우에는 회계 기간 중에 현금을 수취 또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다만 이 회계 처리를 했을 때 돈을 주고받으면서 수익 비용 회계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부채나 자산을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죠. 성급 비용, 선수 수익 회계 처리를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복잡했다, 헷갈린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138페이지 소모품에 대한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모품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방구류들 혹은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윤활유라든지 소모성 부품 이런 것들이 모두 소모품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한번 보자고요. X 1년 중에 회사가 소모품 300만큼을 취득을 했대요. 결산에 가보니까 아직 100만큼의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이때 회계 기간 중에 소모품을 취득할 때 모두 지급한 현금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두 번째로는 지급한 현금을 모두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소모품을 취득을 하면서 현금 300이 나가면서 모두 소모품 B 비용 처리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결산이 됐습니다. 가 보았더니 소모품 B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0만큼은 아직 사용이 안 됐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소모품 B 중 100만큼을 감수시키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입니다. 자산을 늘려주는. 따라서 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자, X2년도에 가서 작년에 넘어온 소모품을 사용을 할 때 이 소모품이 대변으로 죽으면서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소모품을 취득할 때 지급한 현금을 모두 자산, 즉 소모품으로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 나가면서 소모품 이렇게 자산 처리를 했어요. 자, 1년도 결산이 됐습니다. 소모품 중에 100만 지금 남아있다니까 200을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300 중에 200을 죽여버려. 그리고 이걸 비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산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머지 소모품은 300에서 200 죽였으니 100만큼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 연도로 2월이 되죠. X2년도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소모품을 사용을 해서 소비를 할 때 소모품 죽으면서 소모품 B. 결과적으로 모든 소모품을 취득할 때 지급한 현금을 모두 자산으로 인식을 하든 앞서 보았던 비용으로 인식을 하든 결산 수정 분계만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상관없이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보고되는 숫자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교재 139페이지 중간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은 뭐냐면 유용자산을 사요. 유용자산은 나중에 7장에서 자세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데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비품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샀을 때 그 취득원가를 일단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비품이면 비품, 차량 운반고면 차량 운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언젠가 노후화되어 폐기 처분할 거예요. 예를 들어 비품을 1000을 주고 샀다고 치자고요. 이걸 1년, 2년, 3년, 4년 쓰면서 점점 낡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더 이상 사용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비품 1000을 그대로 놔뒀다가
3년 후, 5년 후에 못 쓰게 됐을 때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 즉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회사가 먼저 추정을 합니다. 실정에 가서 볼 거고요. 이게 만약에 5년이야. 5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5년 동안 이 1000을 비용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겠는데 언뜻 봤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은 5분의 1 매년 n분의 1씩 죽이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세부 그 절차들은 7장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일단 얼마로 배분을 하느냐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내역연수 동안 자산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감가상각이라 부르고요. 그때 인식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 볼까요? 자, 100만 원의 비품을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결산에 가서 이 중에 20만 원만큼은 비품이 감소가 됐어. 그러면은 비품을 감소시키면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대변이 비품이 아니라, 외우세요. 이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다 만약에 이걸 직접 비품으로 하게 되면은요, 비품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들어 다음 연도로 2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이 비품은 원래 80만 원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취득을 했는데 사용하면서 그 일부의 취득 원가가 비용으로 대체가 됐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품 계정의 1000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비품의 차감 계정, 대변인데 나중에 재무상태표 만들 때는 이게 차변으로 와서 마이너스 표시가 될 거예요. 1000에서 200을 빼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은 절대 부채가 아닙니다. 대변에 발생했다고 부채? 부채가 되려면은 뭔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제3자한테 이전해 주어야 할 현재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죠. 그냥 비품을 샀는데 일부 소모가 됐다. 그거를 비용으로 대체를 하는데 직접 비품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뒤에 가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갔을 때 시산표의 표시, 재무상태표의 표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교재 140페이지 하단을 보면 3.5절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데 오류가 생겼어. 그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약을 했는데요. 자, 결산 수정 분계를 인식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했을 때 재무제표 요소에, 즉 자산부채에 수익 비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미수수익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안 했대요. 그러면 빨리 분계를 떠올려 보세요. 미수수익은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무슨 수익,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했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덜 잡히고요. 수익도 덜 잡히고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덜 잡히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선급비용을 미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급비용 결산 수정 분계를 생각해 보세요.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무슨 비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안 했다는 거니까 자산의 과소계상, 비용의 과대계상,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줄어듭니다. 이 둘 다 미수수익 선급비용이 자산이죠. 다만 미수수익의 상대 계정은 수익, 선급비용의 상대 계정은 비용 차감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과 비용, 수익의 과소계상, 비용의 과대계상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한편 자, 미지급비용 결산수정분계를 인식 안 했거나 과소계상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는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차변이 무슨 비용이겠지. 이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덜 했거나. 그러면 부채가 적게 잡혔고요. 비용도 적게 잡혔잖아.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많아집니다. 선수수익,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인식을 하고 무슨 수익을 죽였어야 되죠.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돼서 당기순이익도 과대계상되는 겁니다. 물론 부채는 과소계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되는 요거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들은 아무래도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오류, 의도적인 오류죠. 분식보다는 당기순이익을 먼저 좀 늘리는, 뻥튀기 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사가 일부러 재무제표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교재 141페이지 하단 예제 5번을 볼까요? 결산수정분계를 잘못했을 때 그 영향을 살펴보는 건데요. 자, 당기 시산표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갑회사의 당기 시산표에는 다음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당기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1,000, 이걸 인식 안 했대요. 그러면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발생에 대한, 그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이런 결산수정 분계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분계를 보면은 미수 수익, 이자 수익, 1,000씩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2번 차입금에 대해서 당기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모양이죠. 가만히 있었대. 1,500을 인식 안 했대.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야죠.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부채,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부채요. 아직도 미지급 비용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세 번째로 당기 중에 현금 3,000을 지급을 했대요. 대변에 현금 3,000 이러면서 차변이 모두 비용이었대요. 모두 비용이 너무 많어. 그죠? 이 중에서 다음 연도 보험료는 600이래요. 다음 연도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가 아니까 600만큼 비용을 죽여야지. 따라서 보험료 차변에 3,000 다 인식했던 걸 대변으로 600을 죽이면서 선거비용, 자산 회계 처리를 해야죠. 이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돼서 다음 연도 기간 경과에 따라 다시 보험료로 대체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 당기 중에 현금 2,000을 수취하면서 즉 현금 이렇게 이제 2,000 수취를 했대요. 이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을 했대. 그런데 이 2,000 수익 중엔 당기분은 1,300분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 중에 700만큼은 다음 연도 수익 아닙니까? 수익이 너무 많이 잡혔어. 따라서 수익을 수수료 수익 700 죽이면서 선수 수익, 선수 수익 부채. 왜 돈을 먼저 받았는데 부채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돈을 받았으면 반대급부로 뭔가 회사가 상대방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미리 받고 단기에 다 못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 뭔가 용역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계한 내용들을 수정 전 자산부채 수익 비용의 1번, 2번, 3번, 4번 쭉 가감하는 조정을 하면은 이와 같이 오류 수정 후에 자산부채 수익 비용이 나오고요.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수정 후 시산표에 근거한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143페이지 4절입니다.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수정 후니까 결산수정분계가 반영이 된 거죠. 이 수정 후 시산표에 근거해서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 계산서까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예 2번 보죠. 예 1번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강의 결산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3장 첫 시간에 가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한강을 설립해 놓고 2달치 거래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시산표를 만들어 봤었죠. 그때 시산표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4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여 발생 기준으로 제대로 회계 처리 안 한 부분을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12월분 사무실 임차료를 기록하지 않았다. 돈으로 안 냈으니까 1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도 기록을 안 했고요. 12월 1일에 지급한 1년분 보험료 모두 X1년 비용으로 기록하였다. 11달치는 다음 연도 비용 아닙니까? 자, 다시 교재 143페이지로 와서요. 그 예 1번과 관련해서 결산 수정 사항을 이제 제대로 주는 겁니다. 12월분 사무실 임차료는 3만이고 급여는 4만인데 아직 지급은 안 했대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수익이든 비용이든 인식을 해야죠. 자, 사무실 임차료, 급여 분계해야죠. 비용 인식하고요. 미지급 비용 부채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 12월 1일에 지급한 화재 보험료 1,200 중
11개월분, 즉 11,000원은 다음 연도 보험료니까 지금 보험료를 너무 많이 인식했죠. 11,000만큼 차변으로 인식했던 보험료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 자산을 비용으로 대체, 이렇게 시산표 왼쪽, 시산표 오른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1년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1,000이 있었는데 아직 지급은 안 한 상태라는 거죠. 지급을 안 했어도 인식을 해야지. 따라서 차변, 이자 비용, 대변의 부채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한편 앞서 감가상각비라는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를 할 때 이야기를 한 게 있었죠. 비품에 대해서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니 세부적인 계산은 7장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3만이래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3만. 이때 중요한 건 이 대변이 비품이 아니죠. 직접 자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가 없는 게 자산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한 3만 정도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됐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외워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앞으로 많이 나오는 계정인데요. 대변에 있다고 해서 부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차변, 자산, 비품의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잠시 후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계정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가 끝났으면 해당 장부의 일을 옮겨 적어야죠. 전기입니다. 교재 144, 145, 146에 걸쳐서 각 T계정으로 표시한 계정에 추가로 업데이팅을 하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결산수정 분계의 업데이트 분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산수정 분계에서 현금은 없었죠. 전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채권, 보증금, 비품, 미지급금, 차입금, 자본금, 여기 급여, 미지급 급여를 추가로 인식을 하면서 4만 원. 근데 이 상대 계정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임차료도 있었죠. 한편 보험료, 너무 많아. 그래서 보험료가 대변에 있다는 이야기는 보험료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12,000에서 11,000으로 1,000만큼 죽었습니다. 선급비용, 그러면서 교재 146페이지라고 보면 선급비용이라는 새로운 T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험료, 물론 미지급 비용도 만들어야죠. 한편 감가상각비도 있었죠. 감가상각비 3만, 감가상각누계액 3만, 이렇게 분기를 한 거를 각각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T계정으로 전기를 한 겁니다. T계정에 들어가 있는 총액 내지 잔액을 하나로 쫙 모은 게 시산표라고 했죠. 이게 앞서 예 1에서 만든 시산표하고 조금 다른 게 파란 색깔이 추가로 더 들어가거나 금액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결산수정 분계로. 그래서 이제 이 시산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수정 후 시산표죠. 자, 수정 후 시산표에 근거해서 이게 비용이죠. 이게 수익이고요. 이것만 딱 떼어갖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 광고 선전비서부터 이제 비용 쭉 나가고 매출해서 이쪽이 5만 5천이네. 수정 전 시산표 1에서는 당기순이익이 14만 5천이었는데 아니라는 게 명백하죠. 자, 당기순이익은 결산수정 분계를 반영하여 5만 5천이 됐고요. 자, 그 5만 5천이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오죠. 여기까지가 자본입니다. 주주출자금, 영업을 잘해서 남긴 이익. 그런데 이걸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고요. 자, 자산, 현금, 매출채권, 선급비용, 보증금, 비품, 부채, 미지급금, 차입금, 미지급비용, 이게 자본인데 앞서 시산표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시산표에는 대변이죠. 분기한 대로 지금 대변에 들어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부채가 아니니까 여기에 있던 거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부호를 반대. 금액 앞에 금액에 이렇게 괄호를 친 거는 마이너스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품의 남은 금액은 27만입니다. 나중에 또 봅니다만은 비품 취득원가 3만, 30만, 감가상각 누계액 3만, 장부 금액 27만. 이렇게 지금 순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드디어 이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표시 항목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고요.
다시 전체적인 발생과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 복습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